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 커피를 마시면서 큰 임팩트를 느꼈던 적이 4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두 번째는 게이샤, 세 번째는 무산소, 네 번째는 가장 최근인 가양 커피입니다. 이 4번의 경험은 모두 맛이 굉장히 뛰어났다기보다는 기존 커피와는 다른 어떤 느낌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었죠. 이 4경험의 공통점을 보면 두 번째인 게이샤를 제외하고는 모두 프로세싱의 다변화입니다. 제가 처음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마셨던 게 2013년도인가 그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첼바라는 커피가 있었는데 딱 마셔보고 굉장히 강한 딸기향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찾기 시작했었고, 내추럴은 베리향, 그리고 워시드는 약간의 플로럴 시트러스 향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신의 얼굴이라는 게이샤 커피와 무산소 가공, 가양 커피들이 각각 향미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인 가양 커피는 굉장히 뚜렷한 과일향과 허브향 때문에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강한 향 때문에 커피 같지 않다 또는 너무 인위적이다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장에서 가양 커피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 커피는 가양 커피라고 충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의치 않는 분도 계시고 가양 커피는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커피들을 한 테이블에 놓고 유사한 향미를 가진 커피들로 구분하라고 하면 프로세싱에 따라서 분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가공 방법은 커피 향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경험 많은 홈바리스타나 바리스타들은 커피를 선택할 때 커피 이름에 가공 방법을 보고 커피 향미를 어느 정도 유추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품종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알려진 품종 종류도 굉장히 많고 모양과 색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 씨앗을 먹는 거니 이 품종이 다르다면 자연스럽게 커피 맛도 다르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품종은 농장, 가공 방법, 등급과 같이 커피를 분류하는 몇 안 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 로스터들이나 바리스타들과 대화를 해보면 특정 품종은 어떤 맛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시곤 합니다. 예를 들면 버번은 약간 크리미하고, 티피카는 품질이 좋고, 게이샤는 꽃향기, 시드라는 또 다른 맛을 가지고 있고, 핑크 버번은 달콤하다 라는 등의 이야기죠. 그럼 진짜 품종마다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품종에 따라서 맛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품종이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품종의 유전적 요인, 그 품종 자체의 요인과 재배 환경, 또 다른 말로 때루아라고 하죠. 온도나 습도, 그늘 유무, 재배 환경, 비료 처리 같은 다양한 환경 요인들로 인해 품종의 맛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확된 체리에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향미가 추가되고 향미들이 더 강렬해집니다. 발효 과정은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이 커피 체리의 어떤 영양소를 먹고 그 부산물로 향미 물질들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품종 자체는 없는 새로운 향미 물질들이 커피 생두에 스며들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맛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스팅이라는 가공 과정으로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조금 산미랑 꽃향 같은 것을 부각시킬 것인지, 아니면 초콜릿이나 견과류 같은 느낌을 부각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팅을 통해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향미 성분 중에 특정 부분을 보여줄 뿐이지 생두에 없는 향미를 로스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발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효가 이렇게 영향이 크다면 모든 커피는 워시드든 내추럴이든 발효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품종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품종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워시드 가공과 화이트 허니라는 가공에서죠. 왜냐하면 이 두 가공법은 발효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가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커피 체리를 그대로 말리는 내추럴 가공은
발효와 건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미생물들이 커피 체리와 점액질에 붙은 영양소를 먹고 다양한 향미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생두로 스며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효를 통해 굉장히 다양하고 수많은 향미 물질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품종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무산소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발효 과정 중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약간씩 향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발생하죠. 어쨌든 워시드든 화이트 허니든 발효라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어째서 이 두 가공법은 품종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본래 발효의 목적은 이 점액질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내추럴은 그대로 말리는 과정 중에 수분이 건조되면서 점액질이 제거되고요. 워시드는 커피 체리를 벗겨 물에 넣어서 점액질을 제거하는 거죠. 물론 물에 넣어도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 증거로 발효조에 잔거품이 일어나고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진다거나 또는 미생물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증거들이 있죠. 당연히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향미물질들도 생성됩니다. 하지만 내추럴 가공은 체리 근처에서 발효가 일어나서 그 향미물질들이 생두로 스며들 수 있는 반면 워시드 발효 같은 경우에는 향미물질들이 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생두로 쉽게 스며들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막 수확한 체리는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효조에 있는 향미물질들이 생두로 스며들기가 더 힘든 환경이죠. 또 다음과 같은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워시드 발효를 약 20시간 정도 하더라도 점액질이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두 표면에서는 점액질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 20시간 정도의 워시드 발효를 하더라도 미생물들이 그 점액질들을 다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향미 물질들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두, 파치먼트 표면에 붙은 점액질들은 제거됩니다. 이 상태로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면 쉽게 점액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점액질이 다 분해되진 않았지만 파치먼트 근처에 있는 점액질들은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화이트 허니 가공도 비슷한데요. 화이트 허니는 기계로 파치먼트 겉에 있는 점액질들을 다 제거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따라서 거의 점액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건조를 하더라도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먹이가 거의 없는 거죠. 화이트 허니와 레드 허니, 블랙 허니 같은 다양한 허니 가공들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워시드 가공하고 화이트 허니가 상당히 비슷하고 레드 허니나 블랙 허니는 내추럴 가공이랑 무산소 발효와 굉장히 비슷한 생두 색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워시드 커피를 마셔보면 이런 베리류나 와인 같은 향미보다는 오렌지나 청사과, 히비스커스 같은 비교적 깔끔하고 톤 높은 산미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품종 고유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클래식한 워시드 커피를 권해드립니다. 또 굉장히 다양한 가공 방법의 조합들이 발생하면서 무산소 워시드 커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워시드 가공을 하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무산소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무산소 특유의 강렬한 향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산소보다는 워시드에 더 가까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공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클래식한 워시드 방법처럼 커피 껍질을 벗긴 다음에 물에 넣어서 점액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산소 유무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무산소 워시드와 일반적인 워시드가 굉장히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워시드 가공을 거의 하지 않는 예멘 같은 경우에는 예멘 품종 특유의 맛을 느낀다기보다는 때루아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체리를 수확해서 그대로 말리는 클래식한 내추럴 가공이 때루아의 맛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루아라는 범위에는 미생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의 다양성과 분포 그리고 양은 산지마다 그리고 농장마다 농장에서도 미시기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품종이라도 다른 맛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가공 방식과 가양 커피들로 인해서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니카라과, 온두라스 같은 특정한 나라의 맛을 구분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 나라만이 갖는 고유의 재배 조건과 재배 환경,
생태, 미생물 다양성으로 인해서 기기 분석을 통하면 각 나라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냉평가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품종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워시드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